지금 이 순간 전 세계 배터리 업계가 조용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왕좌, 리튬의 자리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여러분의 부엌 소금통 안에도 들어있는 너무나 흔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원소, 나트륨. 그 나트륨으로 만든 배터리가 이제 공장에서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영하 40도에서도 멀쩡히 작동하고 15분 만에 80%까지 충전되며 리튬보다 훨씬 저렴한 배터리. 이것은 미래에 대한 상상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의 공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중국은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던 이 기술을 현실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세계 에너지 지도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중국이 에너지 안보에 대해 뼈저린 위기감을 느꼈던 어느 순간에서 출발합니다. 전기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 중국의 배터리 공장들은 밤낮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는 아무도 입 밖에 내고 싶어 하지 않던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리튬이라는 원료 자체가 세계 어디에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호주와 칠레, 그리고 일부 남미 국가들이 지구 리튬 매장량의 대부분을 쥐고 있었고, 중국은 그 원료를 수입해서 가공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배터리를 만드는 나라가 정작 그 배터리의 핵심 재료 앞에서는 다른 나라의 손을 바라봐야 했던 것입니다. 이 모순을 깨닫는 순간 중국의 과학자들과 기업들은 새로운 에너지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리튬이 없어도 되는 배터리는 만들 수 없을까? 그 질문의 답은 뜻밖에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원소인 나트륨에 해답이 있었던 것이죠. 나트륨은 지구지각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며 6번째로 많이 존재하는 원소입니다. 바닷물 속에도, 암염 광산 속에도 어디에나 널려 있습니다. 채굴할 필요조차 거의 없을 정도로 흔합니다. 문제는 흔하다는 것이 아니라 나트륨 이온이 리튬 이온보다 훨씬 크고 무겁다는 데 있었습니다. 기존 배터리에 쓰이던 흑연 정극은 리튬 이온의 크기에 딱 맞게 설계된 구조였고, 그보다 큰 나트륨 이온을 넣으면 그 정교한 층상 구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몇 번이고 충전을 반복하고 나면 배터리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벽 앞에서 수십 년간 전 세계 연구자들이 좌절했고, 결국 나트륨은 서랍 속 오래된 연구 논문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의 진짜 승부가 시작됩니다. 다른 나라들이 나트륨을 포기하고 리튬에만 집중할 때 중국의 연구기관들과 기업들은 오히려 그 실패한 재료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리튬 가격이 한번 요동칠 때마다 전기차 산업 전체가 휘청거리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원료 가격이 몇 배씩 뛰었다가 다시 폭락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롤러코스터 속에서 자국의 배터리 산업을 온전히 통제하고 싶었습니다. 자국이 통제할 수 있는 원료 위에 세우고 싶다는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국가 차원의 연구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연구실과 연구원들이 밤낮으로 매달렸습니다. 기업 연구소가 동시에 움직였고, 그 목표는 단 하나, 혁신적인 배터리였습니다. 나트륨 이온이 부서지지 않고 드나들 수 있는 새로운 소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수년간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중국의 연구팀은 흑연이 아닌 완전히 다른 형태의 탄소 구조에 주목하게 됩니다. 흑연처럼 반듯하게 정렬된 결정 구조가 아니라 마치 종이를 마구잡이로 구겨놓은 듯한 불규칙한 탄소 구조였습니다. 이 무질서한 구조 안에는 크고 작은 빈 공간들이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었고, 놀랍게도 이 공간들이 덩치 큰 나트륨 이온에게 딱 맞는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나트륨 이온은 더 이상 구조를 부수지 않고도 그 틈새를 드나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신소재는 공기 중의 수분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치명적인 습성이 있었고, 그 수분이 조금이라도 배터리 안에 남으면 전해질과 반응해 기체를 만들어내며 셀 내부를 서서히 망가뜨렸습니다. 실험실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수백만 개의 배터리를 공장에서 찍어내야 하는 순간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마지막 기술적 벽을 완전히 넘기 위해 중국의 주요 배터리 혁신 기업들은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소재의 표면을 화학적으로 코팅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묽은자를 밀어내는 성질을 가진 화합물로 탄소 표면을 감싸는 방식이었습니다. 동시에 내부의 미세한 구멍 크기를 아주 정밀하게 원자 수준에서 조절하는 제조 공정을 완성해 나트륨 이온이 가장 효율적으로 드나들 수 있는 최적의 상태와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시제품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려던 순간들을 수없이 견뎌내며 만들어진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실험실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이 배터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결과는 업계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완성된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도 용량의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시베리아만큼 추운 중국 북부 지역에서 겨울철마다 골머리를 앓던 전기차 배터리 성능 저하 문제가 단숨에 해결된 것입니다. 충전 속도 역시 놀라웠습니다. 단 15분 만에 배터리 용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었고 수천 번의 충방전을 반복해도 성능 저하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가격이었습니다. 나트륨과 그 주변 재료들은 리튬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렴하고 흔했기 때문에 배터리 제조 원가 자체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리튬 가격표 앞에서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중국은 이미 다른 원가 구조로 게임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성과가 발표되자 전 세계 배터리 업계는 술렁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배터리 대기업들도 뒤늦게 나트륨 이온 기술에 뛰어들려 했지만 이미 몇 년 앞서 있는 중국의 특허와 생산 노하우 앞에서 격차를 실감해야 했습니다. 일부 해외 기업은 야심차게 나트륨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가 계획을 접기도 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이미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실제 전기차와 저장 시스템에 이 배터리를 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리튬이 지난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 올린 절대적인 왕좌 위에 이제 나트륨이라는 도전자가 실제 매출과 실제 생산량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나트륨 배터리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나트륨 이온은 리튬 이온보다 무겁기 때문에 같은 무게에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에는 물리적인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무게 1g 1g이 미치는 영향은 비행거리와 직결되는 전기 항공기 분야에서는 여전히 리튬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리튬을 완전히 밀어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이 그리고 있는 미래는 상황에 따라 두 가지 화학을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혹한의 겨울에는 나트륨이 힘을 내고 장거리 고속주행에는 리튬이 나서는 방식으로 두 기술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공존하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닙니다. 40년 넘게 실패로 낙인 찍혔던 기술을 왜 하필 지금 중국이 다시 꺼내들어 현실로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결국 절박함이었습니다. 원료를 남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 가격의 롤러코스터에 더 이상 휘둘리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소금통 속 원소를 다시 실험실 테이블 위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이 30년 동안 흔들림 없던 리튬의 시대에 처음으로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리튬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은 아마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리튬이 유일한 답이었던 시대는 이미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지금 중국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트륨이 정말 리튬의 시대를 끝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리튬은 여전히 이 싸움에서 버틸 힘이 남아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